뭐 개입을 해도 이거 아닌데? 아 우리 독립적인 존재인데? 아닌데? 그렇죠. 할 수가 없거든? 아 청와대 할아버지여도 안 되는데? 왜냐고? 법관은 독립적인 존재거든? 어디 써 있냐고? 법조에 써 있거든? 그렇죠. 네. 요즘 장난하냐? 이런 말투예요. 검찰은. 누굴 우리 바보로 하냐? 이런 지금 논리거든요. 이게 사실 이 재판을 접했을 때의 일반적인 심리일 것 같은. 산채로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걸 재판관이 앉는 의자에 앉히고 깔고 그 아들을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서 거기 앉게 거기서 판결을 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자꾸 무죄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양승태에게 무죄를 바치려는 게 아니냐.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다들 2부 즐길 준비 되셨나요? 2부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자분들은 다들 예전에 저희가 사법농단 이슈 되게 오랫동안 다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홍성현 기자도 나와 있을 때였는데 되게 옛날이었는데. 진짜 오래됐다. 그러니까 그 사법농단이 지금 그때 그렇게 사법농단을 이제 막 기소하고 취재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제 재판 결과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어랏 고구마 뒷목 막 미치겠는 거 결과를 보고 있으면. 근데 이게 7개 재판이 이제 지금 뭐 진행이 되는데 무려 3개의 재판의 1심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사법농단 나쁜 거 안 나쁜 짓 아닌가요? 근데 왜 죄가 없다는 거죠? 사람 너무 황당한데 이게 의외로 근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나 이런 다른 이슈 때문에 많이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사법농단, 전 개인적으로 이 사법농단 이슈가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치 자체를 되게 무너뜨리는, 사회 전체의 어떤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회 질서를 정말 근간부터 흔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농단이 있은 이후로 사람들이 뭐 판사도 못 믿고, 그 전에 검사도 못 믿었지만 이제 뭐 판사도 못 믿고 재판 결과도 못 믿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이 법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일반 국민들이. 근데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길래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는 모르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심지어 변호사 출신의 KBS 법조 기자를 모시고 요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법조팀의 백인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BS 사회법조팀에서 일하고 있는 백인성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법조 기사도 뭔가 그래도 정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질 정도로 법에 좀 빠삭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쓰면 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일단 1분 리포트를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측의 요청을 받고 일선 재판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 1심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그러니까 헌법을 어긴 행위라면서도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위헌을 얘기하면서도 무죄로 끝난 판결문에 검찰이 거듭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논리대로라면 법원 고위층이 재판에 관여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기이하고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사법농단을 처음 알렸죠. 이탄희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지위는 이용을 했지만 권한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판결 논리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현직 판사도요, 앞으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인사권 또 자신의 권위를 무기로 삼아서 재판에 개입하는 지시를 내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이 무죄 판결에 아무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재판 거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법관 탄핵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판사의 양심만 믿은 채 오염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김채린 기사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리포트를 하니까 좀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사법농단 이슈에 대해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짧게 일단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이거는 관련된 인물이 이제 끝판왕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그리고 네. 박병대, 고영환, 임종원 이렇게 법원행정처 인물들과 대법원 인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재판 거래,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근데 뭘 가지고 공모했냐면은 이제 박근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징용 재판과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눈치를 봤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재판을 늦춰달라고. 그만 밀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그때 설치하고 싶었던 거죠. 법원 위에 법원. 뭐 그걸 설치해야 또 거기에 또 임용할 판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사권을 휘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판사들을 또 해외 공간에 보내달라. 뭐 이런 걸 이제 해달라 서로. 딜을 쳤다. 그래서 이게 거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일선의 판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말 노릇을 한 거죠. 거기 본인들이.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뭐 공무상 기밀 누설, 뭐 수사 기밀 유출 뭐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은 시즌 1의 21화 그리고 46화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판결을 보면 그러니까 위헌인 거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게 헌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위헌적 행위다라고 어. 하면서 또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일단 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이를 없어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이를 없어하세요. 실제로 어이가 없어. 예, 다음에 뉴월드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말도 일반인들 이해 못하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장난, 더러운 판사들. 야, 아무리 그래도 위헌인데 무죄는 좀 심하지 않냐? 이 정도는 우리도 알아듣는다. 라고 했고요. 근데 또 네이버에 계신 분은 뭐라 했냐면 KEUN 땡땡땡님이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도 판사 개개인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판사가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 판사의 어떤 무결함을 이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순수성을 뭐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존나 빡치긴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래는 했는데 그 개개의 판결 자체의 결과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댓글러의 말씀은.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정확하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온 문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피고인의 지위 또는 뭐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그 직권남용죄를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권남용죄의 요건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직권이 있을 것. 네. 내가 휘두를 직권을 남용하려면 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기, 그러니까 부당한 결과를 낳을 것 두 가지 요건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둘 다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요건으로 직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임성근 판사 재판에서는 뭐 가토다스야 뭐 이런 상케이 지국장 사건에서 뭐 담당 재판부에다가 뭐 이러이러한 뭐 외교부 공문을 재판부에서 공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 개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재판부가 판단한 거는 임성근 판사가 네. 그렇게 담당 재판부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직권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이라는 게 당연하지만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게 우리 법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수. 네. 헌법에 그 103조에 나와 있지만 그 법관의 독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외통수네. 네, 독립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든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직권이 없어요. 첫 번째 요건이 거기서 탈락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결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재판부가 판단한 게 그건데 재판부가 말하기를 임성근 판사가 그렇게 부탁은 했지만 네. 판사들이 독립해서 각자 주체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의 부탁과 재판부의 결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두 개 다 요건이 만족이 안 되고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직권을 너무 좁게 본 거 아닌가요? 이 그럼? 임성근 판사는 법관들의 일선 법관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원행정처 사람인데 네네네. 그럼 충분히
법관의 어떤 인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판사라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논쟁적인 사안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정현욱 선배가 저희 데스크라고 쳐요. 그러니까 네. 공무원인 뭐 공무원 방송 시스템 뭐 이런 회사가 있고 공무원이고 둘 다 네. 저희 데스크예요. 근데 방송 시스템 KBS KBS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엉뚱한 걸로 웃기지 말란 말이야.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근데 거기서 제가 뭘 취재하고 있어요. 근데 정현 선배가 뭔가 저를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데스크가? 데스크가 저가 데스크가 아는 지인의 회사를 뭐 취재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현욱 선배가 뭐 저한테 뭐 막 일을 시켜요. 막 일을 몰아줘. 그러니까 네. 제가 제대로 취재를 못할 만큼 일을 해가지고 그걸 취재 못하게 좌절을 시킨 거야. 네. 그러면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스크는 그 데스킹 일을 권한. 데스킹을 하고 일을 배분할 수 있는 직권이 있는 거잖아요. 권한이. 그러니까 그 권한을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행사하는데 실제로는 부당한 결과를 낳은 거니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죠. 조야하게 표현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정현우 선배가 저를 집으로 불러서 김장을 시켰어. 김장을 시키면은 그건 갑질이죠. 그냥 그쵸. 갑질이죠. 근데 김장을 시킬 권리는 없는 거지 정현우 선배가. 그러면 그거는 직권남용죄가 아닌. 지질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권남용 이게 아닌데? 그 사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네. 직권을 기계적으로 자꾸 그게 옛날부터 그 판례가 축적이 되어 온 건데 그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중에 월권죄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네, 하시는 네, 말씀 네, 있잖아요. 입법이 네, 안 돼서.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너무 기계적이고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 어쨌든 이 직권남용이라는 거 법의 취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데스크로서 지시를 부당하게도 안 되지만 김장을 시켜서도 안 되잖아요. 물론 안 되죠. 제가 그걸 물고 그 예를 물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게 제가 댓글부터 하나 읽고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유럽 기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댓글 하나 읽고 댓글 3개 읽고 진행할게요. 우리 네. 다음 댓글에서부터 클리앙 댓글까지 정유럽 기자 읽어주세요. 다음에 현스님께서 요즘 판결 트렌드인가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 임성근 판사 재판 개입 위헌이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신희성실님이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보다 권한도 없는데 개입해서 침입하면 더 불법성이 크지 않냐? 위헌인데 위법은 아니다. 이게 말이야 당락이야. 클리앙의 님. 인 아더슈즈 읽으면 되지 영어 못해요? 아니 어차피 다 띄워주던데 뭐. 네. 지위남용죄를 신설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죄는 있는 직권을 남용해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법리라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월권죄라고도 아까 네,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아니면 갑질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게 법이 없으니까 이거 직권남용으로 뭔가 처벌하기가 되게 없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김장을 시키는 예에서 하나 더 들어가고 싶은 건 그러니까 김장을 시킬 권한은 데스크한테 없지만 없죠. 김장을 얘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안 해서 자기한테 있는 인사권을 그걸 빌미로 휘둘렀어요. 뭐 네. 네. 아니면 이게 졸라 괘씸한데 이래가지고 업무 배분할 권한은 나한테 있으니까 빡센 취재지로 보낸다든지 뭐 그런 자기의 권한을 휘둘렀어요. 그거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그 사안에서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권한으로 보이는 걸 네. 그 행사해서 뭐 네. 부당한 결과를 낳은 거니까. 전 약간 아까 들으면서 약간 네. 되게 많은 거를 보여준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판결문에서는 네. 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떤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놓고 하지만 결론은 법관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에 침해받지 않고 판결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되게 뭐랄까 판사 개인을 굉장히 완결무결한 존재로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있나 봐요. 그 재판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판사의 어떤 완전 무결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지금 여기서 지금 담보를 하고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약간 나쁘게 말하면 조금 뭐랄까 오만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법관의 독립성을 내가 재판정에서 그래 우리 재판관의 판사의 독립성이 침해받았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 모순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법리적으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그 누구도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에 누가 뭘 아무리 시켜도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모순이라는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법리적으로 좀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직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뭐 재판에 개입한다 하더라도 네.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직권이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거 판사가 독립된 존재가 돼야 되는 거는 그럴 판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럴 리 없어. 우리 판사가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런 판결인 건데 물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결과에서 뭐 나중에 이제 판결문에 나오겠지만은 뭐 청와대에서 부탁한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에 녹아 있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다 사실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한 걸 하면 약간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닌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갸우뚱해요. 그때 그 임성은 판사가 부탁한 게 3가지 정도 됐어요. 네. 그 가토다스의 판결에서는 하나는 그 서울지각장이 쓴 기사가 허위다. 이걸 고지해달라. 두 번째로 외교부가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좀 읽어달라. 네. 그리고 가토다스에 대해서 법리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부득이하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그렇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한 거는 그 재판부에서 합의부 판사들이랑 논의를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고 원래 그렇게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우연히. 그러니까 그 판사가 그렇게 진술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 네, 그걸 인정할 만 원래부터 난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야. 네 이런. 그렇게 진술했고 그걸 깰 만한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이어진다는 걸 검찰이 못 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네. 그 판사님 기도하게 된다고 진짜로.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일반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가죠. 물론 저도 약간 제 생각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물론 그 확정된 판결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법에 공백이 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낸 거잖아요. 이 네. 판결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보통 상고심이라든지 그 상위 급심에서 보면은 이런 법에 공백을 없애는 쪽으로 판결하기도 하니까 뭐 판결이 뒤집힐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해요. 이게 그래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본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어떤 맞아. 확신을 근거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 봤을 때 논리가 꼬인 것 같아. 네. 그게 참 어려운 네, 얘기죠. 그쵸. 자기 오류를 인정할 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쵸. 좀 그런 생각이 기자랑은 또 들었고요. 다른 것 같아요. 판사가 자기의 어떤 내가 독립을 실제로 내가 받았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은 이제 판사로서 인생 끝이고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의 지금까지 판결이 다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음 댓글 네이버에 J009님 댓글 오기정 기자 읽어주세요. 네이버스. 네, 10쪽. 10쪽으로. 이거 대본이 이거 대본대로 진행되는 거 맞아요? 그럼요. 대본을 뼈대로 마음대로.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대로. 뼈대밖에 없는데. 네이버에서요 J009 땡땡땡님이 아니 그래서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기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이 기사 쓴 기자는 이해가 되냐? 그 판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이슈가 터지는 거는 사실 뭐 보통 언론이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의혹을 제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 검사의 수사가 이어지다가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가지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 1심 판결이 나고 2심 판결이 나고 대법원 판결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사건이 종결짓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모든 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사법농단 그 문건 나왔을 때 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뭐랄까 저렴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과연 판사가 쓴 게 맞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의혹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판결문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법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국정농단의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어느 정도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판결 이제는 의혹이 아니고 실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핵심이 재판 개입인데 네.
이 재판 개입 사실이 있었다는 게 인정 사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 법원에서 판결문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 사실 자체는 있었다고 봤고 그게 위헌적이라는 것까지 인정이 된 거니까 이미 사실 사법농단이 실체가 있었다. 사실로 드러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판결문에도 사실 그동안 사실 잊고 있었죠. 있던 네. 이름인데 실제로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 개입을 앞장서서 이제 행동대장 같이 이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압박을 넣은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잖아요. 근데 이번 판결문 통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의혹이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인정사실 같이 된 건데 마치 무죄가 나오니까 저쪽에서는 거 봐라 무죄 아니냐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판결 무죄 보고 싶은 딱 이것만 것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사실로 확 드러났다는 거를 또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사는 또 많이 없더라고. 그렇죠. 네.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이 사건도 그렇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상당히 유무죄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 판결문의 인정 사실들은 하나씩 모아 보면은 되게 큰 판례로 남겠다. 기록적인 판례로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인정 사실들을 모아 보면 그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 과연 그런 사실들이 모여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 판례만 봐도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의 뭐 수장을 통해 뭐 법무비서관을 통해서 법원행정처 그리고 수석부장 그리고 담당 재판부까지 이어지는 그 경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뭐 가토다스에 대해서 판결을 이렇게 해달라 요청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때 검찰이 무죄 판결 이후에 이제 입장을 냈잖아요. 우리가 검찰을 뭐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좀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 검찰의 논리와 이 당시의 입장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형사 수석 부장이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건 개나 소나 다 아는 당연히, 얘기다.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 행정상의 감독 권한을 갖고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요즘 장난하냐? 이런 말투예요. 검찰은 누굴 우리 바보로 하냐? 이런 지금 논리거든요. 이게 사실 이 재판을 접했을 때의 일반적인 심리일 것 같아. 다른 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 축적상 이 나올 수 있는 판례란 얘기도 있고 다만 검찰 의견에 동조해서 진짜 가벌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다만 분명한 거는 다 같이 공감한 건 국민의 법 감정에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은 맞다. 이런 부분 다 같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황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법관들은 사실 당사자들인데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페이스북 댓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권배님이 판사가 재판 개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재판 개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한 판결에서 멀어졌단 말이고 이런 판결은 판사로서의 최대 수치다. 그러면 그런 판결을 받은 판사 중에 스스로 옷을 벗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선배들에게 법복을 벗으라고 요구한 판사들은 있었는가? 또 클리앙의 실버스톤님이 판결하는 판사의 속마음이 아마 유죄 때리면 나 판사 세계에서 또라이 취급받고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 법조계 판사님들 또 이 뭐 법조계 분들의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 판결 나오고 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당수 변호사님들이라든지 뭐 물어봤지만 이렇게밖에 판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 기준은 지금 이건가요? 또라이 찍고 와. 아니. 그러니까 보다. 하겠냐? 약간 이런. 그걸 좀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럴 거라는. 표현하면 뭐 그런 말이 되겠지만 진짜로? 그게 너무 같은 맥락이란 뜻인가? 이게 좀 아무튼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네. 취지죠. 그래서 사건에 그러니까 특별히 뭐 재판부에서 비난이라든지 그런 걸 가하는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축적된 법리가 직권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직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부당하지만 이거는 어떤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입법의 불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드러난 어떤 법리적 진공 상태
공백이 드러난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 판결대로라면 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이 판결대로라면. 이 판결대로라면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개입을 실제 받았어도 그걸 실제로 증명할 수도 없고 판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게 우습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 우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임성근까지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물론 뭐 1심이긴 하지만 네. 양승태까지 가야 되는데 맞아. 갈 길이 먼데. 끝판왕은 따로 있어. 자, 어떻게 되냐? 저 트위터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읽어주세요. 정론직필님이 사법농단 판사한테 재판받는다라.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하는 개 같은 경우 아니냐. 다음 댓글. 늘 푸른님이 법관 징계법에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을 때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해임이나 파면 조항은 없다.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적폐 판사들은 이 허점을 악용해서 무소불위 최고의 특혜와 권력만 누리는구나. 네, 말씀은 좀 거칠지만 어느 정도 핵심을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뭐 사법농단 판사를 지금 다 복귀했죠, 지금 현업으로.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죠? 지금 어제 대법원에서 인사를 냈는데요. 사법행정연구라는 게 있어요. 사법연구. 네. 그러니까 그게 2년 정도 됐고 너무 길어지고 뭐 본인의 희망도 있었고 해가지고 다시 원래 있던 재판부로 복귀를 시킨 거예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직접 바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법원에서 법원장이랑 뭐 사무분담회의 이런 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판을 할 수도 있죠. 네, 뒤에 실제로. 나오겠지만 법관 탄핵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참 이런 게 사실 전 좀 신상필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직에서. 근데 이런 경우엔 정말 까놓고 말해서 정권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가 판사인데 우리가 판사에게 보장해 주는 게 많잖아요,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걸 받으면 본인이 가져야 할 의무라는 걸 지켜야 되는데 정부의 요청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의 수종 노릇을 본인이 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까지밖에 징계를 일반 국민에 봤을 때 징계 거의 안 한 걸로 보이거든요. 좀 쉬다 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좀 안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이 정도 사고 치면은 회사 잘리거나 진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너무 쉽게 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통 사표를 일반 직장이라면 스스로 사의를 표하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받아서 잘렸을 텐데 그때 시점이 일단 징계 시효가 지났어요. 지금은 네. 징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 그때 시점에서는 완전 뭐 말 그대로 수사 중이었고 확정이 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징계를 세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솜방망이식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사법행정연구 이쪽으로 발령을 내는 거는 그 징계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인사 발령이고 그래서 제대로 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되시는 거죠. 판사님들 중에서도.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 유죄를 받았다. 네. 예를 들어 유죄를 받으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유죄가 선고 말고 확정이 되면은 대법원에서 그러면 법원조직법상 규정이 있어요.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판사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은 당연 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이 되는 거예요. 면직이면 판사가 없어요. 판사가 아닌 거예요. 판사 아니고. 확정 시점에서. 자, 그런데 루리앱의 프리샤님께서는 이 뭐예요? 이 글자가 이거예요? 프라시아. 프라샤 그러니까 이 글자예요? 아랍어. 이건 무슨 프라샤. 이게 아이디가 이건가요? 네, 아이디어. 네. 양승태를 풀어주기 위한 밑바이기라는 해석도 있다. 이게 본인 아니에요? 저 아닌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이라고?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이거 뭐 아랍어를 몰라 왜 지난번부터 아랍어 공부 좀 하세요 평소에. 아니 이거 누가 본인인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논리로 쭉 가다 보면 이게 사실 재판이라는 게 이게 다 병합되는 사건이잖아요. 같이 가는 사건인 거잖아요. 네네. 이 여기에서의 판결이 결국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 그러면 여기서 자꾸 무죄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양승태에게 무죄를 바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좀 지켜봐야 될까요? 누구나 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쨌든 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자체가 재판 개입인데 재판 개입을 이런 식으로 무죄로 판결을 내버리면은 뭐 똑같이 뭐 다른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만 이거는 이 재판부의 판단인 거고 그 재판부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혐의를 다 기억나지 않지만 권한 내 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판사 중에서 뭐 우리법 연구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거의 네. 블랙리스트 같이 무리야기 법관. 네, 네. 무리야기 법관. 무리야기 법관이라 해가지고 특별 관리 대상을 하고 그런 네네. 건 있었으니까. 그런 건 직권대라고 제 생각엔 그렇게 보는데. 네. 근데 그 지금 아무튼 지금 1심 재판 논리라면 가불기야 가불기. 가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뭐야? 가불기 가드가 불가한 기술이라고요. 알았어? 아니, 네. 아니, 좀 말씀 오늘따라 아닙니다. 이렇게 네. 좀 이거는 두 분- 어떻게 이건 말이 이건 게임 용어로. 이거는 아무리 뭐 개입을 해도 이거 아닌데? 우리 독립적인 존재인데 아닌데? 그렇죠. 할 수가 없거든. 청와대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데 왜냐고? 법관은 독립적인 존재거든. 어디 써 있냐고? 법조에 써 있거든. 그렇죠. 네. 아니 그 하지 말이 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요 이게. 이런 얘기 하면 나중에 논술 선생한테 혼나요. 이런 얘기 쓰면 야 너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 우물의 독풀기다 이거. 혼난다 이거. 하지만 현실이야.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것일. 어? 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일 몰라요? 그것일 왜 몰라? 이건 안다. 그것일 성적기. 알지. 선배가 앵커라고 좀 그 인터넷 콘텐츠랑 거리를 두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되게 하찮게 생각해요. 본인은 말로 이런 거나 좋아하고. 그럼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 대들기를 판사님도 많이 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는 판사님도 많이 보신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다 그랬는데 왜냐면 그때 저희가 양승태 대법원장 그때 이 에피소드 할 때 그때 많이 좀 퍼졌다고 김채린 하는데 기자 덕분에 봤겠죠. 뭐. 네, 그래서 다시 판사님도 보시죠. 요거 좀 보시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 이런 거가 좀 법적으로는 그래 이건 법적 공백이라고 쳐. 근데 그러면 이거를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좀 더 많이 이걸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좀 국민적 공감대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총선 때문에 관심이 없겠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총선 시국이라 가지고 근데 박주민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꾸준히 법관 탄핵 얘기를 매일 같이 하거든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근데 뭐 최고위원이 여당 최고위원 얘기해도 전혀 지금 진척이 없잖아요. 뭐 거기에 사실 전국이 그렇고 왜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은 판결문에서 위헌적 행위라고 말을 했으니까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사는 신문보장을 받잖아요 헌법상. 그러니까 이게 법원조직법상 징계를 하는 것도 파면이 없고 그래서 탄핵뿐인데 그러면 탄핵을 위한 여지를 준 건가? 그런 그 판사가 느낌이죠. 탄핵을 해라. 왜냐하면 탄핵은 죄를 물을 수 시효가 없게. 없거든요. 시효가 없기 때문에 다음 큰 그림을 그리신 건가요? 빅픽처일 수도 있어요. 관련된 댓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트위터에 팬시님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이 판결은 말이야 법원이 국회한테 공을 떠넘긴 거네. 여기 있네. 재판 관여 맞다. 위헌적이다라고 판결문에 썼잖아. 오, 국회가 법관 탄핵 추진하라고 윙크한 거야. 오, 그렇게 읽어요. 날카로운데? 요런 분들 계세요. 뭐 사실이죠. 왜냐면은 위헌적이라는 걸 굳이 판결문에 했다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뭐 법원의 자기 반성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만 법원에서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징계시효 아까 지났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뭐 법리상 축적된 법리상으로도 이건 뭐 직권이 아니니까 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 그 외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게 좀-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거죠. 뭐 지금 총선 때문에 다 바쁘실 테니까 총선 마치고 한번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아니 알아보고 그때 또 보도하면 되지 뭐 4월에 또 판결 하나 나오잖아요. 4월에 판결도 나오면 그때 이게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법관 탄핵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당이 있거든요. 오기정 기자 여기 다음에 섞어치기님 12페이지 좀 읽어주세요. 네, 다음에 섞어찌개님이 더 중요한 게 있음. 최종 유죄 판결 나오면 징역은 물론 평생 법조계, 정치계, 기타 공무직 관련 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판사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신분 보장이 되게 큰 만큼 의무가 또 크고 그거를 저버렸을 때 어떤 징벌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그런 게 너무 좀 부정한 게 아닐까. 우리가 너무 판사님들을 너무 믿고 우리 판사님 그런 판사님이 아니셔 이렇게 믿고 살아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만두게 된다고 해도 뭐 로펌을 갈 수도 있고 뭐 변호사 고문으로 갈 수도 계약. 있고 얼마든지 관련 업종에서 돈 더 많이 벌면서 네.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같은-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노를 이제 유죄 판결이 되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뭐 몇 년간 5년이죠 최대 그 정도 형 지난 다음부터 5년간 변호사 등록은 못해요. 어쨌든 결국에는 변호사로 먹고 살 수는 있는 건데요. 다만 그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 아까 말씀드린 형 확정 후에 5년 뭐 이런 거가 아니면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 변호사 등록 개업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법을 개정할 사안인 거고. 개정할 게 많네요. 네, 개정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그 부분도 되게 변호사법이 문제가 그 결격 사유가 너무 한정적이나 그런 얘기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킨 전관 뭐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너무 쉽게 퇴직한 다음에 바로 개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격 사유를 좀 약간 좀 재량을 두고 그리고 개정의 목소리가 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나왔었는데 개정안도 몇 번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적은 국회 없었어요. 율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 자기 국회의원 이제 임기 끝나면 변호사 개업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도 법사위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근데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지나가다가 머리에 새똥 맞은 나님께서는 네, 뭐라고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짓는 거야? 본인 아니야 또? 지나가다가 머리에 새똥 맞은 나님께서 중세 유럽에서는 재판관에 한해서 박피형을 시행했다. 박피? 박피형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포를 뜨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그림이 있어요. 네. 아, 그 다리 막 이렇게. 캄비세스 왕의 판결. 네,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각을 뜬다고 하죠 우리 말로는. 또 넣으실 거예요? 예, 넣어야죠 여기. 근데 이게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형벌인데 중세 법을 지금 도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가진 권한만큼 책임도 엄중히 물었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는 왕이었잖아, 그죠? 왕정 때인 거죠 그때가. 그게 고대 페르시아 때고요. 그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네. 그 시삼네스라는 판사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사가 이거 너무 잔인한데 말씀하세요. 그 판사를 잡아가지고 그 산채로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걸 재판관이 앉는 의자에 앉히고 깔고 그 아들을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서 거기 앉게 거기서 판결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리에 평생 네, 아빠의 그 그림 다비드 제라르인가 아무튼 그분이 그림이 있어요. 그게 그림. 아마 불의에 끔찍한- 걸려 있는데 불의에 있어요. 네, 어. 너무 끔찍한 그림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사실적인 그림은 아닌데도 되게 끔찍해. 어쨌든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취지에서 그린 건데 이런 것도 사실에 나오나요? 왜 다 아시죠? 네? 자세히 하시네. 되게 자세히. 아니, 좀 깜짝 놀랐네 지금. 문화적인 소양도 그건 아니고요. 아, 나만 좀 유식한 척 하려고 그래. 무서워가지고 저도 찾아왔는데 그만큼 예전부터 그렇게 판사의 책임에 대해서 크게 물었다. 우리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총선 끝나고 그래 지금 그래 국회의원분들 바쁠 수 있어 바쁘다 쳐 총선 끝나고 저희가 요 관련해서 한 번 더 다룰 테니까 국회의원분들도 한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국민분들은 아니 내가 재판받는 판사들이 뭐 이렇게 재판 거래하고 그래놓고 야 거래해놓고도 야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인데 뭐 이러면 너무 답답하지 않냐 우리 어떻게 되냐 그래서 대안이 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정연욱 기자가 여기 엠팍 댓글 읽어주세요. 파이팅맨이 대법관이랑 헌재 소장이랑 다 직선제로 돌려야 됨. 네, 다음 댓글도 에센셜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헌법 개정에서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갈 수밖에 없다. 진짜 엿 같은 판결이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사법농단 후에 뭔가 우리의 어떤 사법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이쪽으로 좀 가야 된다 그런 논의가 좀 있나요?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사실 말씀하신 게 전부 대안 같은 거죠. 근데 그게 뭐 독일처럼 법 왜곡죄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모르겠는데 뭐예요? 법 왜곡죄라는 게 뭐냐면 그게 법관, 검사, 기타 공무원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할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거든요. 이 사건엔 딱 맞는 건데 수입해야겠네. 그게 국내 아마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때 심상정 의원이 아마 발의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그때 네.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그 발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심상정 의원께서
했는데 그때 어쨌든 발의가 됐고 결국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백 기자는 이렇게 기억 안 나는 척하면서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 그게 뭐였더라 하고 보통 뭐였더라 하면 그다음에 생각 안. 근데 나오네요. 아니 뭔가 국리를 하면 나오지 않나요? 되게 멋있다. 멋있다. 되게 지적이다. 우리 이러다가 야 참아. 근데 좀 이따 나와. 아니 국리를 하면 신기해. 나도 국립하면 다 나왔으면 좋겠다. 판사님들을 불신하게 되는 건 사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실 그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스스로 뭐 열심히 공정하게 판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만 이렇게 재판 개입을 하려는 그 일부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 이런. 네. 아니 지금 하루에도 몇백 건 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업무 과중 때문에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논리도 펼치고 했었는데 어떤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판사님들의 노력을 다 폄훼하라는 건 아니고 일부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 핵심 판사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판사님들이 그 핵심에 가면 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좀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보도와 수사와 고민을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댓글도 있어요. 다음에 뿅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재판은 그냥 AI가 합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AI 얘기 잠깐 하셨는데 AI 재판도 먼 거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밥줄이 끊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AI가 훨씬 잘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는 어쨌든 사람이 갖고 있는 참작해야 맞아요. 될 정의에 대한 부분들. 감각과 뭐 맞습니다. 측은지심과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균형성, 그렇죠. 창조적인 판단 능력일 텐데 요 따위로 기계적으로 할 거면 차라리 AI가 낫죠.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건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말 그대로 복잡한 그 형법상의 판결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사람이 더 않나. AI 같이 찬 것 같아 지금 이번.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보면 좋을까요? 시청자분들이 뭐 주목해서 보면 계속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무죄 판결은 이 사건에선 뭐 예상한 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유무죄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판사님들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요직에 있었던 판사님들이 어떤 행위를 했고 또 어떤 지시를 받아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거를 판결문을 좀 인정사실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는 좀 저희가 국민들이 좀 더 집중해서 한번 국민들이 봐주셨으면. 판결문을 찾아보기 네, 어려우니까 어떻게- 기사를 많이 쓰셔야겠네요. 저희가 기사를 많이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사를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종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립글 읽어주는 기자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우, 네. 어땠어요? 어떠셨습니까? 식은땀. 왜 이상 막상 이상해요. 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 글로 말하는 게 좀 더 편한 스타일. 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한번 내뱉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잘 못해서 놀변이라서 그래가지고 잘하시네. 조곤조곤 겸손한 말씀 척 하는 잘하시는 거잖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말보다는 글이 편해가지고 네. 사실 근데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네. 네. 다행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게 이 사법농단도 그렇고 하여튼 법원 우리 앞으로 정말 뭐랄까 공판 판결 내용 그러니까 인정 사실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의혹이나 뭐 이런 거를 입수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진짜 재판정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기사 앞으로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내 동년배들은 다 대들기 본다. 진짜로 동년배들 사이에서 핫해지고 싶은 대들기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의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출연한 제 이름을 제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백인성. 네. 오늘 출연한 백인성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누르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빠빠. 다음에도 또 대들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쓱. 좋았어. 아니, 네, 약간 컬처 쇼. 그게 아니고요. 컬처 쇼가